안녕하세요. 리뷰의 마음산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사사키 후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 중에 비움의 기술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물건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물건을 잘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깔끔하게 잘 정돈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알뜰살뜰하게 막 살기는 하지만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해서 잘 쓰지도 않는 물건을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은 이상하게 못 버리겠더라고요. 제가 잘 못 버리는 것들은 옷이나 여행 기록, 편지, 종이 가방 같은 것들도 굉장히 쓸데없는 것인데도 언젠가 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모아두는 편이거든요. 꼭 쓰려고 하면 없잖아요. 그래서 모아두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책도 빼놓을 수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리뷰를 끊는 책은 처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건은 아니지만 잘 못 버려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것들 중 하나가 저장해 놓은 사진이에요. 군데군데 기록해 놓고 정리하지도 다시 보지도 않게 되는 메모들도 있고요. 정말 정리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사진과 메모들.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것은 뭔가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뭔가 버리는 게 아깝고 선뜻 쉽게 버려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사사키 후미오는 버리면서 얻는 것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쾌적함, 자유로움, 시간과 공간 등 버리면서 얻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버리면서 얻는 것들, 버려서 좋은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면 왜 버려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어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어플들이 조금씩 쌓여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둔다면 휴대폰 용량이 모자라서 버벅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쓸 수 있지도 않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그냥 용량만 차지하는 것뿐이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이 많으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찾느라 버벅거리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정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물건 때문에 휴대폰 용량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꼈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뭐든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미루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은 지금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나면 모든 것이 조금씩 더 효율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버리는 것은 힘들까요? 버리는 것은 행동이고 물건을 그대로 두는 것은 행동이 아닌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훨씬 편한 일이기 때문이죠. 행동하는 것이 귀찮은 사람이라면 버리는 것도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귀찮다고 안 버리면 물건들에 잠식당할지도 몰라요. 그럼 무엇부터 버릴까요? 확실한 쓰레기부터 버리기.
생각해보면 주변에 쓰레기인데도 그냥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버린 쓰레기 중에 하나는 전자사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산 전자사전이지만 버리지 못하고 어쩌면 그냥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서 그냥 책상 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꽤 오래되었고, 얼마 전에 그 전자사전에 전지를 넣어서 사용해 보려고 했더니 작동하지도 않더라고요. 이 전자사전을 버리려고 하니까 막상 그 사용하던 때의 추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사전을 놓아주기로 했어요.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쓰레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 개 있는 물건 줄이기. 얼마 전에 미니멀리즘 실천을 하고자 이제 책상 정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하면서 쓰지 않는 펜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검은색 종류의 펜들 중에서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정말 순수 쓰레기는 바로 버렸고요. 나머지 쓰지 않을 펜들은 가족 중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어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나 앞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을 물건 버리기.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면 꼭 필요할 때 빌려서 써도 돼요. 렌탈을 이용해도 생각보다 편리하다고 합니다. 언젠가 미래에 필요할 것 같아서 두고 있는 물건이라면 버리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안 되는 것 중 하나죠. 팁 하나 더 드린다면, 만약에 지금 자신의 서랍장 안에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건 필요 없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잊고 있는 물건이라면 그건 지금 당장 버려도 상관없는 물건일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물건을 나열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무슨 물건을 두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증거죠. 이렇게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버릴 만한 물건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 물건들을 막상 버리려고 하면 버릴까 말까 굉장히 망설여지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팁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니멀리스트는 사실 생각해보면 미래나 과거보다도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미니멀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과거에 썼던 물건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의 팁이에요. 혹시 지금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면 과거나 미래의 물건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현재 꼭 필요한 물건만 곁에 두시는 거죠. 물건에 얽혀있는 추억 때문에 물건을 버리기 힘들다면 물건의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사진을 보관하면 됩니다. 물건을 간직하고 있는 것과 추억을 간직하는 것은 별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그 물건이 꼭 필요한지. 나카자키 다스야의 저서 소유하지 않는 남자 중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버렸다고 해서 과거를 버렸다는 식으로 과장할 일은 아니다. 만일 잊어버린 추억이라면 잊어도 좋은 필요 없는 기억일 것이다. 필요한 인생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남아있기 마련이다. 내가 이 물건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를 떠올려 보라. 어떤 물건은 그것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없다면 결국에는 사용하지 않을 물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떤 이유에서건 없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때 같은 물건을 같은 가격으로 다시 사고 싶은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다시 사고 싶다면 이 물건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하지만 다시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이라면 버려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버리는 일이 힘들다면 임시로 버려보라. 쓰레기 봉지를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 버릴지 말지 고민되는 물건들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지내보고 그 물건을 다시 꺼내 쓸 일이 있다면 그 물건은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를 사면 한 가지를 버리라. 저희 경우에도 직장에서 책상 정리할 때 이 법칙을 이용하거든요. 책상 꽂이에 새로운 문서나 책 한 가지를 꽂아야 할 상황이 오면 가장 오래된 다른 한 가지를 버려요. 총량의 한계를 두고 그 이상으로 갖지 않는 것이죠. 옷의 개수, 책의 개수 등 그런 개수의 제한을 두고 그 이상 갖지 않도록 해보는 것도 팁입니다. 잘못 샀다는 마음이 든다면 과감하게 버려라. 잘못 산 물건과 함께 지내는 것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내 삶의 에너지 낭비입니다. 다음에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꼭 맞는 물건을 만나면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건을 버리는 일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지 않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인지 그냥 가지고 싶은 물건인지 자기 자신의 욕심인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식탐 때문에 먹으려고 하는지 잘 판단해서 먹지 않으면 비만의 길로 가기가 쉽죠. 이와 같습니다. 물건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 다이어트도 일반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SNS에 알리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버리는 물건이 하나 있다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좀 먹어볼래?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 유혹하는 그런 손길인데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런 공짜 음식에 유혹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공짜로 준다고 하는 물건이나 싼 물건에 유혹돼서 그 물건을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마트를 창고로 생각하라. 물건을 산다는 개념보다는 필요할 때 창고에 가지러 간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나의 집에 물건을 가득가득 채워넣고 창고로 쓰지 않고 마트를 창고로 생각하고 보관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사서 집에 들여놓지 않아도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자신이 있는 공간이 아주 깨끗한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침대 머리맡에 있는 물건들,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 책상 서랍 안에 있는 물건들, 또는 수납하기 위한 수납 박스들,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공간들을 한번 상상해 보고 어떤 것이 더 쾌적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수납이나 정리하는 데 에너지를 쓸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물건이 아예 없다면 사실 어지러지는 일 자체가 일어날 수 없겠죠? 여러분이 정리하고 버리고 싶은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건을 막상 버리려고 하면 자신의 중요한 일부가 잘려나가는 일인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물건은 자기 자신이 아니며 물건을 버렸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에 촥 하고 변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버리는 것들도 한 번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실행하다 보면 조금 더 능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리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가 봐요. 먼저 버리겠다는 결심이 든다면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물건들을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은 정리하는 속도나 버리는 속도가 조금 더 붙을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무슨 행동이든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즉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버리고 싶은 물건 있으시다면 지금 즉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